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 TV입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본인의 딸 문다혜 씨에 대한 압수영장에 뇌물죄 피의자로 적시해서 지금 파문이 일고 있죠. 그런데 당초 이 사건이 검찰이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추측들이 많이 나왔는데 갑자기 이게 뇌물죄로 변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 뇌물죄로 법리 검토를 하려면 경제 공동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련 보도를 제가 전해드리고 짤막한 논평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겨레 보도는 이렇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직접 뇌물 검토 혐의를 왜 바꿨나, 단독 기사라고 했는데 제가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전주지검 형사 3부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기존에 알려진, 그동안 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만약에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보내주고 자기의 사위에게 2년간 한 2억 넘는 월급을 받게 해줬다는 혐의가 성립한다면 이건 제3자 뇌물이 아닐 것이냐. 즉 공무원이 어떤 편의나 민원을 해결해주고 그 대가로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이렇게 돌려서 뇌물을 받게 하거나 현금이나 어떤 걸 향응을 받게 되면 제3자 뇌물죄, 이제 이런 개념이거든요. 처음에 이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하려 하다가 지금 일반적으로 뇌물 혐의 적용을 가능하다고 보고 법리와 판례를 검토 중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제3자 뇌물죄는 공직자가 그의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성 금품을 공무원이 아닌 제3자에게 전달해서 그에게 재산상을 이익을 줬을 때 성립한다. 즉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에 취임시켜주고 그 대가로 자기 사위가 월급을 받게 하는, 이게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뇌물죄는 제3자 뇌물죄 말고 일반 그냥 뇌물죄는 금품이 공직자의 직접적인 이익이 될 때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르죠. 근데 왜 이렇게 다르게 가느냐? 입증 책임, 입증의 어려움, 이런 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입증 정도가 다르다. 뇌물죄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만 입증하면 되는데 제3자 뇌물죄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부정한 청탁까지 수사기관인 검찰이 입증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에 관한 일은 맞습니다. 자,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상직이 자신이 실제로 소유한 타이 이스타젯 항공사에 대통령의 사위인 서 씨를 취업시켜 준 것은 본인이 중진공 이사장 가는 거기에 대한 대가라는 논리가 구성이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제3자 뇌물이 되려면 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플러스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부정한 청탁까지 입증해야 되는 책임이 생기는 거죠. 부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상직 전 의원이 향후 서 씨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씨를 채용할 테니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해 주세요라는 청탁을 문재인 전 대통령 쪽에 했다는 사실을 검찰이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죠. 자, 이 부정한 청탁을 입증하려면 청와대 내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핵심 관계자의 진술이 필요한데 지금 임종석 전주지검에 불려갔죠. 소환 조사 받았는데 묵비권 행사하고 나왔습니다. 검찰 조서만 읽고 나왔습니다. 조현옥 인사수석 피의자 입건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별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제 조국 전 민정수석 갔지만 나는 이상직도 모르고 문다혜의 남편 서모 씨도 모른다고 오리발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부정한 청탁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죠. 이 중에 누군가가 실토를 해야 되는데 실토할 리가 없죠. 그래서 검찰이 제3자 뇌물죄 적용보다는 일반 뇌물죄 적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일반 뇌물죄 혐의 적용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검찰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문다혜 씨 가족이 특별한 생활비가 없었던 시절에는
본인의 아버지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썼을 가능성이 있는데, 태국으로 가자마자 거기 타이 이스타젯 항공사에서 월급 800만 원, 뭐 렌트비 300에서 350만 원 정도, 그러니까 2년에서 토탈로 한 2억이 좀 넘는 그런 돈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왜 생활비를 갑자기 지원하다가 중단했느냐,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바로 경제 공동체입니다. 뇌물 혐의를 적용하려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문다의 딸 부부를 경제 공동체로 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쟁점이 되는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금융계좌 추적이 이루어지고 또 문다혜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가니까 소위 친문 계열, 특히 윤건영, 문재인 정권 초기에 국정상황실장했던 윤건영 등이 이건 정치 보복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탄압이다, 뭐 이렇게 지금 정치 공세를 시작했죠. 뭐 심지어 문다혜 쪽 변호사까지 다 오케이한 그 자녀의 그 애플 태블릿 PC도 증거물로 채택이 되는데 그거까지 뺏어간다. 어린 A의 태블릿 PC까지 뺏어간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감성적인 선전선동을 해대고 있습니다. 정치 보복이다, 뭐 야비한 짓이다, 검찰이 뭐 정권의 충견이다, 이런 식으로 국민적인 어떤 감성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 사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정치 보복으로 만약에 주장한다면 이런 주장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구속이 됐죠? 최순실하고 엮여져서 구속이 된 거잖아요. 즉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받은 돈이 한 푼도 없어요. 한 푼도 없는데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최순실, 남남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문다혜와 문재인, 김정숙은 정말 피가 섞인 혈족이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지금 개명해서 최서원 씨는 남남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라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을 옳가매기 위해서 경제 공동체라는 개념을 적용하면서 당시 최순실 씨를 경제 공동체로 엮어서 감옥에 정말 쳐넣어버린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 지금 야당 뭐 윤건영 등 이자들이 주장하는 정치 보복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당시 최서원 씨가 자신의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 명목으로 삼성에서 받은 돈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이라고 본 거죠. 박근혜 대통령은 그 돈 구경도 못했는데 그 승마 지원한 게 뇌물이라고 해서, 왜? 근데 두 사람이 경제 공동체니까 이렇게 개념을 짠 거거든요. 자, 일반적으로 조선일보 사설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경제 공동체는 부부와 같은 가족을 이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 가족이 아닌데도 최 씨가 딸을 위해서 받은 돈 때문에 뇌물 유죄가 됐는데, 경제 공동체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가깝겠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문다혜 씨, 자신의 딸 문다혜 씨가 더 가깝겠습니까? 당연히 혈족인 문재인, 문다혜가 더 가깝죠. 그럼 경제 공동체를 적용한다면 문재인, 문다혜에게 적용하는 게 더 맞죠. 더 맞죠. 혈족이니까. 자, 그래서 조선일보 사설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집권 후에 정권을 먼지 털듯 수사해 2명의 전직 대통령 등을 구속했는데, 민주당 사람들은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데, 이 따지기에 앞서서 경제 공동체라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정말 쳐넣었던 그 판결문을 제대로 읽어보라,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또 정치권이 이걸 정치 보복이라고 하니 홍준표 대구시장까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시 본인은 전직 대통령을 2명이나 정치 사건으로 구속하고 국정농단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보수 우파 진영 수백 명을 구속한 일이 있었다. 지금 지금 와서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비리 혐의로 본인의 가족들을 조사하니까 측근들이 그걸 정치 보복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참 아이러니컬하다. 가족들 비리 조사한다고 측근들이 나서서 정치 보복 운운한다는 것은 참 후한 무치하기 거지없다. 지은 죄만큼
돌아가는 게 세상 이치다. 몰염치한 짓은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